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헌혈 인구가 6.8% 감소했습니다. 단체 헌혈과 개인 헌혈 모두 줄었는데 해운대구의 경우 헌혈의 날 선포, 헌혈 주간 운영 등으로 오히려 개인 헌혈자가 늘었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여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뜻을 담은 염원의 벽 조성에 나섰습니다. 가로 20m 규모의 염원의 벽에는 신공항 건설을 바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침체된 도심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코너에서는 부산 진구 호천마을을 둘러봅니다. 관광 명소가 됐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은 외면받았던 호천마을에서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됩니다.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4곳을 지정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지원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중 4명은 영도구의 한 병원 직원이었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인 요양시설의 자가격리 종사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설 연휴 서울의 가족집을 방문한 한 시민도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 간 감염으로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확인 중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마이스 업계가 행사를 유치할 경우 방역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안전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와 출입관리기 임차 비용을 비롯해 소독 비용, 체온계 등의 구입비를 업체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65개 업체 행사 112건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에 헌혈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이 크게 줄었는데 개인 헌혈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개인 헌혈자 수가 늘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로 단체 헌혈이 급감하면서 헌혈 인구가 전국 평균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헌혈 인구는 7.8%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는 단체 헌혈은 급격히 감소를 보였고 개인 헌혈 같은 경우도 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그 헌혈 실적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 적정하게 혈액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구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해운대구 헌혈의 집,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헌혈을 하려는 개인 헌혈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해운대구 역시 단체 헌혈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탓에 대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전년도 대비 90%,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헌혈자 수는 부산 지역에서 나홀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헌혈 인구의 감소세 속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작년 6월 14일 날 해운대구에서 헌혈의 날 선포식을 정부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구민 헌혈 주간을 선포해서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날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해운대 구민 헌혈의 날 지정 이후 2차례 헌혈 주간을 진행했는데 6월에 진행된 헌혈 주간에는 전년 동기 대비 47.3% 헌혈자가 증가했습니다. 또 9차원의 헌혈 권장 사업 활성화와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한 것도 헌혈 인구 증가의 비결로 꼽힙니다.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헌혈 증진 활동이 자발적인 헌혈 문화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개인 헌혈도 중요하지만 단체 헌혈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단체들이 릴레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하고 그런 그 운동을 해서 단체도 많이 올해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생명을 나누는 작은 기부 헌혈에 오늘 19번째 동참해 봤는데요. 만 16세 이상 건강한 남녀 누구나 헌혈이 가능한 만큼 올해는 생활 속 헌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3인의 첫 방송 토론회가 지난 17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떠나는 부산에서 돌아오는 부산으로라는 주제로 자신의 공약을 내세웠고 박 후보와 변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영춘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토론회는 한 명의 후보자가 하나의 주제를 맡아 토론을 이끄는 주도권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교통대책 등 각 주제를 놓고 열띤 정책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국내외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을 부산에 많이 유치를 해서 그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부산 청년들이 외주로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갔던 청년들까지 혹은 외지의 청년 저는 3조 원을 예산을 절감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폭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산시장 후보가 이 세 분 중에 누구가 되더라도 이것은 일본 공약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센터면은 월급이 낮아도 갑니다, 청년들이. 근데 녹산 산단 이쪽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단을 빨리 좀 대개조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영춘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김영춘 후보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제 응급 수혈이 필요한데 다른 성형 수술하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대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우리 변상훈 후보님 잘 알겠지만 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의사타진을 좀 해보셨나요? 원도심과 북한 재개발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국내 또 해외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하도록. 상호 견제 속에서도 야당에서 내놓은 최첨단 도시교통수단 어반루프나 한일 해저터널 등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부적절하다 입을 모았습니다. 첫 토론회에서 탐색전을 벌인 새 후보의 소감은 어떨까? 치열한 정책 논쟁, 부산 살리기 해법 경쟁으로 일반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정치, 좋은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논쟁, 더 좋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3번의 TV 토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위해서 부산 시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좀 활발한 논의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토론의 방향을 이끈다고 하니 다음 프로그램도 열심히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3차례 더 토론회를 개최한 뒤 다음 달 6일 경선 1차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여부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염원의 벽 조성에 나섰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국민행동본부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출정식을 열고 시민들의 뜻을 담아 가로 20m, 세로 3m 이상 규모의 염원의 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염원의 벽안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유치 활동을 벌인 시민단체의 모습과 함께 신공항 건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담길 예정입니다. 신공항 국민행동본부는 시민 누구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휴대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로 한 공무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사고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부산본부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참사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구속 조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근본적인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 행태라며 꼬리 자르기식으로 실무 공무원에게 무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와 구군이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이 없는 전문 재난관리 팀장을 두는 등 재난재해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4곳을 지정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지원에 나섭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고신대학교 보금병원, 대동병원, 세웅병원, 광해병원 등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 7항에 따라 지정하며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침체된 도심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은 외면받아왔던 호천마을을 둘러봤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시원스럽게 트인 전망, 그리고 밤이 되면 보석처럼 빛나는 마을, 부산 진구 호천마을입니다. 바다처럼 펼쳐진 낮은 지붕들과 우뚝 솟아오른 부산항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랑 마을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있는 걸 다 볼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쪽 뒷부분이 너무 이뻐서 지금 해 지고 노을 뜨는 거 좀 기다리고 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가로등과 창문이 밝게 빛납니다. 호천마을 야경은 부산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삶은 실제 보는 것처럼 꼭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가파른 계단은 보기만 해도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 작은 공원은 물론 잠시 앉아 쉴 공간도 없습니다. 관광객들로 활기 넘치는 주변과 달리 마을 안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마을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 선정된 겁니다. 주거 환경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여기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거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방향입니다. 젊은 층도 유입이 되어서 이게 그 젊은 층과 노년층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싶은 관광 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 등도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운영과 관리 주체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주민들과의 일자리도 연계시키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앞으로 4년 후 관광 명소와 더불어 주민들이 살기 좋은 호천마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군이 철마 도시농업공원 조성 등 철마 지역의 주민 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마 도시농업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빈 땅을 일부 활용해 자연학습장과 농업체험센터,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길이 노회 공영주차장, 철마면 장전 2교와 금정구 선동 사이 도로 등의 사업이 오는 3, 4월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